안녕하세요. 엄마 후TV. 오늘은 제가 폐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지금 사업을 한 지 4년이 좀 넘었고요. 9월 30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돈이 벌리는 것보다 빚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제가 출산을 해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어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 7세, 9세 아이들이 자꾸 학교에서 조금만 열 올라도 데려가라 그러고 쉬고 이런 날들이 많아져서입니다. 네 번째,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산부인과에서 나팔관을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제가 수술할 일이 생겼는데 눈치 보여서 약으로만 버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다행히 다 낫기는 했지만, 그런 이유로 아이들 병원 갈 때, 나 병원 갈 때 눈치 보지 말자라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정말로 사업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굉장히 하라고 응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죠.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니까 사업은 내 체질이 아니구나, 나랑 맞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좀 꼰대 같은 마인드가 싫기는 하지만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살림을 해야 돈을 더 번다.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능력을 조금 낮게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을 해도 여자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업 체질이 아니라면 정말로 육아만 해도 돈이 더 잘 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육아보다 밖에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해서 육아에 집중하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첫째, 둘째 때는 정말 아기 3개월 만에 진짜 일하러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셋째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직접 육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업을 그만두니까 좋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 울고, 정말 임신 중에도 너무 많이 울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딱 사업을 그만두니까 악몽을 안 꾸고 재물운과 관련된 꿈만 계속 꾸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업을 그만두려고 추진을 하자마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산하면서 나라에서 300만 원 가까이 혜택을 받았고요. 또 출산급여라고 해서 근로하는 분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 출산하면은 150만 원 주는 게 있거든요. 또 그것도 받았지. 거기다가 또 이제 폐업하면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를 하거든요. 그럼 노란우산 공제에서 또 거의 200만 원 넘게 나왔지. 또 폐업한다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폐업 그 지원 비용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있으면 나올 거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서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대략 잡아도 얼마예요. 요번 달 그리고 지난달 해가지고 광고도 6개 정도 찍었고, 또 여러 가지 돈 나온 걸로 해서 빚을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쁜 애기 보면서 힐링도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받은 돈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대출금 3천만 원 다 갚고 빚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절약한다면 충분히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이제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유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 사업자예요. 혼자서 일을 다 했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생겼더라고요. 사업 정리 비용, 원상복구나 철거 등을 이제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소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주려는 목적이에요.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가입을 하셔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폐업하거나 아니면 폐업 예정일이신 분, 소상공인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 기준은 사업을 그만둘 예정이거나 이미 기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 2번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데 예정자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개업 연월일부터 점포 철거비 신청일까지 그 안이 60일 정도면 되고요. 또 이미 그만두신 분들은 폐업 사실 증명원 그 안에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그 기간과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소유일 때, 또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실 때, 또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의 수혜를 받은 경우, 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시면 안 되시고요. 비영리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이시거나 고유번호 소지자 라면 안 되시고요. 제외 업종이 또 있으세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타 업종이 함께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철거비는 얼마까지 지원이 될까요? 전용 면적 평당 8만 원입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부가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3.3제곱미터라면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이면 반올림 했을 때 그냥 3제곱미터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과정은 맨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넣고 신청할 때는 확약서, 일단은 사이트 자료실에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인 확약서가 있어요. 그거는 철거 전 간판, 이제 철거 전 실내 모습 사진을 붙여서 수기로 작성해서 서명하고 제출을 합니다. 확인,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대행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전화나 문자가 와요. 사전 진단 같은 걸 해야 돼서 확인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 진단이 완료가 되시면 철거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사전 진단 해주신 분께서 문자로 보내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신청했던 사이트에서 자료실에 첨부된 철거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로 된 건 인정이 안 되세요. 그리고 본인이 업체에게 돈 입금한 내역을 확인해주는 이체 확인증, 이거는 은행 가면 다 해주더라고요. 돈을 보내실 때는 그 철거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거나 그 대표자 통장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 견적서, 그리고 입금 받으실 통장 사본, 철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증명원은 이제 폐업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건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신청 업무에 보면 휴폐업 신고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간단하게 정보 입력하면 정말 엄청 간단하게 폐업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무하긴 했어요. 증명원은
홈택스나 세무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을 때 마이 페이지에서 서류 제출을 하는 초록색 버튼이 떠요. 거기다가 증빙 서류를 이제 30일 이내에 모두 올려야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견적서나 세금 계산서는 이제 무조건 업체 직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완료 확인서에는 철거 전에 간판, 그리고 후 간판 모습, 그리고 실내 전경도 전과 후 모습이 잘 보이게 찍어서 사진을 첨부해야 되고요. 이체 확인증은 해당 은행에 가서 말하면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계좌번호, 이름, 은행, 금액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로그인 해가지고 파일을 짜라락 올립니다. 저는 후기로 작성도 해놓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놓고 컴퓨터에 파일화해서 꼼꼼하게 올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촉박했어요. 9월 30일 날 다 뺐어야 되는데 9월 27일 날 이제 철거 작업을 들어갔거든요.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돼서 급하게 신청을 넣었어요. 저희는 이제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건물 내부에 있는 것만 철거하라 그래서 유리 철거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내부 철거 작업을 이제 시작했죠. 가게 안에 있는 가구 물건 다 정리정돈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당근마켓에다 물건 같은 것도 저렴하게 팔고 또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가구들은 또 가져와서 집안 난장판 만들고 그렇게 했지요. 요 꼬맹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에 가게 문 열어서 철거 작업 다 하고 7살, 9살 학교 보내고 또 와서 하고 철거 작업이 다 끝나서 철거하는 사진들도 다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서류 제출까지 끝났으면 이제 정산하고 보완하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거 다 되면 이제 나중에 금액이 나오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또 부가세는 이제 별도로 내잖아요. 부가세는 환급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입금까지는 2-3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좋은 게 폐업 신고를 하면 해결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본인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노란우산 공제에 그거를 가입하면 이제 매달 얼마씩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폐업 신고하고 나서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금 받는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지급 신청, 공제금 신청, 폐업 노령에 대해서 누르시면 정보 입력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바로 진행이 돼서 이제 환급을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달 5만 원씩 4년 넘게 냈기 때문에 그 금액과 함께 이자가 붙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도 폐업하고 나서 다음 달까지 그 안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철거 비용 받고 부가세 받고 노란우산 공제 받은 걸로 이제 나머지 빚도 갚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폐업이라는 게 사실 힘든 일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꼭 좌절만 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희망 기운 팍팍 받으시고요.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